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다가오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서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날은 최근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뒤늦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날이 이렇게 늦게 지정된 것은 부부의 문제가 어린이 문제나 부모님의 문제보다 덜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중요해서 강조하지를 않아도 그동안 그런 대로 잘 지켜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부부관계에서도 심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는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고 오랫동안 같이 산다고만 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 재벌기업의 사장으로 출세를 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한 친구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주말의 명화시간, 그 친구는 모처럼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로맨스 그레이라는 영화에 흠뻑 도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버린 노부부의 따뜻하고 정감 넘친 사랑의 표현을 보면서 자기들이 살아온 모양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멋있게 살아볼 수는 없을까? 사업에 전념하느라 아내에게 무관심해왔던 지난 날들을 현실에 충실한다는 이유로 뭔가 소중한 것을 상실한 채 살아왔다는 자책감이 비수처럼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얼굴에 슬그머니 자신들의 얼굴을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색한 미완성의 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을 향해서 정신없이 질주만 해온 그에게 과거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지나온 자신의 발자국을 되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신혼초의 꿈같은 시절, 주위에서는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는 한 쌍이라며 온갖 축복을 아끼지 않았던 일,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또 새로운 기쁨이 이어졌고 그만큼 회사의 지위도 올라갔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것이겠습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에서 무엇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오전은 푹 쉬고 느지막하게 점심을 먹고 난 남편은 아내에게 살짝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영화나 보러 갈까? 외식도 하고 말이야.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웬일이세요? 당신이 영화 구경을 다 가자고 하니 설거지를 하는 아내의 동작이 매우 가벼워 보였고 이옷저옷 꺼내 입으면서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모처럼 화장을 하는 아내의 손놀림이 날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문을 나선 부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밀폐된 좁은 공간 속에서 남편은 야릇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아내의 입에서는 거의 반사적으로 이가 왜 이래 갑자기 남이 봐요 하는 말이 튀어나오면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아내의 손을 잡으면 아내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 영화도 있고 지금까지와는 뭔가 좀 다른 스타일로 살아갈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는 생각이 일단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어제 본 영화같이 안 될까? 우리는 로맨스 그레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나?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극장으로 가기 전에 뭐 살 게 좀 있으니까 먼저 백화점을 좀 들리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모처럼 기분을 내려고 마음먹고 나왔는데 그런 건 좀 나중에 사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백화점 상품에 도취되었고 남편은 지루한 마음으로 아내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거의 2시간 넘게 흘렀는데 남편은 새로 나온 패션 제품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아내를 바라보며 부담스러운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물건을 또 사려고 그러나? 집에도 비슷한 게 더 많이 있는데 도대체 이 여자들은 저런 걸 얼마나 많이 사다 나오려고 그러나? 그래서 쇼핑을 하는 2시간이 아내에게는 30분도 안 되는 재밌는 시간으로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남편에게는 4시간 이상의 지루한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쇼핑이 끝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배고픈데 저녁이나 먹지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남편의 로맨틱한 기분은 이미 다 사라져버렸고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영화는 다음에 보고 그냥 집에 들어가십시다 하고 제안을 했고 아내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보리라고 다짐을 하고 함께 외출을 했던 남편은 갑자기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했던 그 안방에서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우리는 안 돼 라고 하는 푸념 섞인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대충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둘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둘이 하는 테니스 경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주려면 그에 따른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쪽에서 테니스 공을 멋있게 넘겨줬는데 한쪽에서 계속 공을 허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저리 계속 공을 주우러 따라다니다가 당신하고는 게임을 못하겠구만 그만둡시다 하고 끝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조금만 더 현명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손을 잡는 낭만이라는 이름의 공을 보내줬을 때 자기도 손에 지그시 힘을 주면서 여보 당신 오늘 아주 멋져 보이네요 라고 하는 말로 받아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남편의 의도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눈치채고 쇼핑은 좀 뒤로 미뤘거나 또 꼭 필요한 것만을 사고 극장으로 바로 갔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기술도 이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호의나 기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랑을 멋지게 받아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을 계속 더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또 상대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행복해진 상대는 나에게 더 큰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나는 또 그것을 더 멋지게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부의 사랑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에도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